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 습진, 지루성 피부염, 한포진을 치료하다 보면 그게 모두 다 습진에 속하거든요. 이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독특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인데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인데 아토피의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 아니면 한포진인데 아토피를 같이 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질환이 서로 겹쳐지거나 경향성을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습진성 질환의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알레르기의 경향성, 그죠? 항원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는 그런 피부 상태가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만 생기면 습진이 생기는, 그죠? 피부염이 생기는, 피부가 짓무르는 그런 상태가 결합된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죠. 알레르기에 속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던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가 이제 알레르기죠. 근데 그게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외부적인 인자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그죠? 열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붉어지고 가렵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심해지면서 진물이 나고 그리고 구진 같은 게 돋아나는 패턴이죠. 그 피부염을 확 하고 심해지게 하는 게 바로 열이란 얘기죠. 그래서 열 대사 장애가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이제 습진 중에서 독특한 패턴인데, 몸에 수분이 정체됨으로써 그 수분들이 피부로 표출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진물이 좔좔좔 흐르면서 피부가 짓무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물들이 다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액 정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포진 같은 경우는 손발에 많이 생기는데 수포가 생기면서 진물이 빵빵 터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런 습진들이 진단명과 다르게 여러 패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왔어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왔는데 전신에 아토피가 생기잖아요. 근데 특정 부위에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머리라던가 얼굴에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해요. 보통 아토피는 이제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죠. 목 같은데. 근데 이런 부위는 안 생기고 얼굴이나 머리에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치료를 했더니 접히는 부위는 빨리 나왔어. 근데 머리랑 얼굴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패턴을 그리게 돼 있죠. 이런 경우들은 아토피 피부염의 지루성 피부염이 겹쳐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인데 지루성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가장 많은 패턴인데, 아토피 피부염인데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그 습진 부위가 넓게 퍼지면서 짓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부위에만 화폐상 습진 같이 동그랗게, 그죠? 피부가 썩는다는 느낌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아토피 피부염이 싹 다 나왔는데 특정 부위에만 안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팔꿈치라던가 이런 것들, 이 부위에만 절대 낫지 않아요. 동그란 게. 이게 바로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인데 체액 정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화폐상 습진이 경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폐상 습진인데 특정 부위에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이제 양상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해지는 양상. 그게 아니라 전신으로 쭉쭉쭉 퍼지면서 가려움증 양상으로 생기는 화폐상 습진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알레르기 요인들이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아토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얼굴이나 머리가 가렵고 이제 뽀드락지 같은 게 나면서 이제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뭐만 먹으면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진대요. 과자 같은 걸 먹으면, 혹은 특정 음식들을 먹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 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알레르기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패턴 자체도 지루성 피부의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라 아토피처럼 막 얼굴이 짓무르면서 슉슉 퍼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인데 손발이나 몸에 이제 자꾸, 그죠? 아토피 같이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인데 아토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포진인데, 한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인 환자분들도 한포진이 잘 생겨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이 한포진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수부습진, 한포진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즉 뭐냐면 한포진 같은 경우는 체액 정체가 되는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화폐상습진과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아토피에서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거랑 똑같이 체액 정체가 손바닥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에 아토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 중에서 알레르기에 대한 경향성이 줄어들면서 열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죠? 그 경향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했는데 알레르기가 사라지니까 만성 피부염의 경향성만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죠. 근데 그 경향성과 열이 딱 붙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변형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똑같이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성인이 되면서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으로 발현되면서 체액 정체가 되면서 화폐상 습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한포진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상태에서 습진이 생길 수 있는 습진에 취약한 그런 몸이 잘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성 질환들은 돌고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고 성인이 되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고 지루성 피부염이 나온 후에 화폐상 습진이 생겼고 화폐상 습진이 사라지고 나서 한포진이 생기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루성과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피부염의 경향성, 즉 피부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인자들, 환경적인 요인들 혹은 열에 의한 요인들 혹은 수분의 문제들, 체액 정체 문제들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 피부염의 악화인자로 땅땅 작용을 합니다. 그럴 때 열에 의해서 반응하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알레르기에서 작용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길 수 있고 그 경향성을 낮추는 그런 생활관리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